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서연우라고 하고요. 오늘의 주제는 찌기특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이렇게 모의고사식으로 준비해봤고 국수영순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주의사항부터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말 그대로 찌기특강입니다. 최후의 방법으로 쓸 것, 그리고 또 참고만 하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약간 이건 확실히 아닌데 찌기특강에서 이렇게 알려줬다, 약간 고민된다 할 때는 자신의 그 신념대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인 탓하지 마시고요. 먼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 비문학입니다. 보통 내용 일치는 3에서 5번에 많이 분포하고요. 또 보기 문제는 보통 3점 문제인데 1번은 상당히 드물면서 일반적으로 3, 4, 5번에 정답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 난도 문제를 제외하고는 많이. 자, 이렇게 팁도 준비해 봤는데요. 보기 킬러에 대한 문제의 팁은 3점 문제의 본질은 지문의 총괄적인 이해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3점 킬러 문제에서도 우리가 풀만한 것들과, 그러니까 풀만한 것들, 예를 들면은 주제를 꿰뚫는 선지가 있는 것, 주제와 관련이 높은 것이 있는 반면에 완전 조잡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기에 나와 있는 계산식을 응용해야 된다거나 지역 선지 같은 부수적인 정보가 많은 선지 말입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이렇게 보기 문제만 가져와 봤는데요. 1번, 2번, 4번은 주제를 꿰뚫는 선지가 나와 있어요. 만약에 지문을 잘 읽었다면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3번, 5번은 약간 응용이 되어 있는 문제가 많아요. 따라서 두 개로 치워질 수 있는데 이 두 개 중에서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답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찾기 쉽기 때문에 더 문제를 이해하기 어렵고 계산이 많은 선지가 답일 확률이 많다. 그리고 다음 예시를 보자면 경제 지문인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를 꿰뚫는 선지와 응용을 해야 하는 선지가 많습니다. 선지로 1번, 2번, 3번과 4번, 5번을 나뉘는데 4번, 5번은 이렇게 계산을 하거나 또 5번 보면 부가적인 정보가 많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답을 유추하기 쉬운 반면에 4번, 5번은 보기를 적용해야 하고 또 응용해야 하기 때문에 4번, 5번이 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국어 문학인데요. 문학은 슬프게도 찍는 방법이 없어요. 요즘 너무 문학이 쉽게 나오기도 하고 또 주제가 시마다 달라요. 따라서 그렇다 할 논리적인 찍기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팁은 있어요. 요즘은 옛 평가원과 달리 약간 단어를 꼬아서 내요.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때의 시에서 추구하다, 수왕하다라는 시어가 있을 때 이 시어는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뜻을 가지죠. 근데 이거를 회귀하다라는 어려운 어휘를 사용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어를 많이 알아두는 게 중요하고요. 이거 그냥 공부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팁이잖아요. 네, 팁. 또 있어 팁. 전체적인 팁인데요. 이거는 17수능에서 22수능까지 통계를 받아온 건데 어휘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 비문학에서 어휘 맞추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같은 번호가 3개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통계상으로. 그리고 333. 네, 적절한 것을 묻는 선지는 4번, 5번이 많이 나오고, 왜냐하면은 그 순서대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을 차지하려고 4번, 5번에 놓는 경우가 많고, 또 추론을 묻는 문제는 1, 3, 5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수학 찍기 특강에 할 말이 많은데 먼저 기억, 니은, 디귿 문제입니다. 가장 추론이 쉬운 문제이고요. 바로 예시를 살펴보자면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실제 답이고 x는 오답일 확률이 거의 100%에 육박하는
그런 선지입니다. 무조건 이게 너무 흔한 방식인데요. 보통 다 아실 거예요. 아 기억이 안 네. 나는 기억이 우리는 그 순서대로 기억 니은 디귿을 판단하면서 풀이기 때문에 보통 기억이 아닐 확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선지가 적절한 것을 고를 때는 그 기억이 무조건 포함되어 있어야 해요. 따라서 4번은 오답이고, 추가로 기억은 이제 확실히 답이라는 걸 알았는데 보통 니은까지 정답인 경우가 많아요. 이게 예외가 있는데 보통 5번에 기억 니은 디귿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약간 기억 니은 디귿이라는 선지가 없고, 예를 들어 기억 디귿이라던가 이번에 니은만 하나 나온다던가 하면은 3개가 참인 선지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기억 니은까지 답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 예시를 살펴보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우가 이 경우예요. 여기는 1번이 실제 답이고 3번이 아닌 경우예요. 보통 기억 니은 디귿의 참을 묻는 문제는 기억을 판단해야지 답이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기억과 니은을 다 풀었을 때 디귿이 둘 다 참이라면은, 만약 기억이 제일 쉽잖아요. 그 다음 니은이 제일 쉽고, 기억을 풀고 니은을 풀었는데 기억 니은이 다 참이에요. 그러면은 바로 3번이 바로 나와버려요. 따라서 디귿을 판단해야지 정답을 알 수 있게 평가원이 그렇게 내기 때문에 기억 니은은 답이 절대 될 수가 없다 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다음은 객관식 문제입니다. 수학에서는 객관식 번호가 각각 3355, 3445, 44445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순서대로 그 1번이 나온 개수, 2번이 나온 개수 이해하시죠? 개수를 세. 네. 보통 이렇게 몇 번을 찍어야 할지 고르잖아요. 이제 예시를 살펴보자면은 만약에 3, 4등급이 2, 3등급 목표를 하는 상황인데 찍은 번호를 개수를 세어보니까 2, 3, 3, 5, 3이 나왔어요. 이제 5문제를 더 찍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3개의 숫자 배열이 있잖아요. 근데 4번에는 보통 다 4 아니면 5란 말이에요. 근데 찍은 걸 봤더니 이미 5번이 다 꽉 차 있어요. 그래서 4번은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4번을 찍으면은 바보인 거죠. 6이 나온 경우가 거의 없어요. 4번. 그리고 이제 찍을 문제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방법을 통해서 찍었다 가정하고 4개의 문제를 찍어야 하죠. 여기 살짝 복잡해지는데 2번, 5번은 지금 이미 3개가 있잖아요. 2번, 5번. 그래서 2번, 5번으로 찍을 때 둘 중 하나를 이제 고르면은 아무것도 맞출 수 없는 가능성이 2분의 1이고 2개 다 맞을 가능성이 2분의 1로 50% 도박이에요. 또 만약에 3, 4, 4, 5를 고를 때 0개를 맞을 가능성이 4분의 1, 1개 맞을 가능성이 2분의 1, 2개 맞을 가능성이 4분의 1로 약간 더 안정적인 그런 양상을 띄어요. 따라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이제 고점은 낮지만 안정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수학 객관식 찍기의 장점은 운 좋으면 이론상 만점도 가능해요. 그리고 네. 그리고 확실히 근데 확률이 낮은 편이 아니에요. 하지만 단점을 봤을 때는 이걸 다 계산하느냐니 뭐 조금 더 쉬운 문제에 3분 고민을 하는 게 더 낫지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머리가 빨리 돌아가지 않는 이상 차라리 좀 더 고민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어인데요. 영어 찍기특강 유용하죠. 먼저 이렇게 할 얘기가 많아서 다 정리해봤습니다. 듣기 찍기는 솔직히 이건 좀 맞춰야 되는데 만약에 놓쳤더라면은 그 응답 추론, 그러니까 여자의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 게 놓칠 가능성이 많은데 이거는 1번 아니면 3번을 찍는 걸 추천하고요. 또 이제 31번부터 34번 빈칸 추론 문제는 그 난이도가 높은 문제 유형으로 유명하죠. 이거는 2번으로 미는 게 훨씬 낫습니다. 가끔 3, 4번이 나오긴 하지만은
2번으로 되면은 최소 하나, 운 좋으면 2개 이상은 맞출 수 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알 수 있고요. 또 36번에서 37번 그 순서를 고르는 문제가 있는데 36번 맨 처음 순서를 판단할 때는 B를 첫 번째 문단으로 가정하고 상정하고 풀고 37번은 C로 상정하고 푸는 게 정답일 가능성이 제일 높고 따라서 36번은 2번 아니면 3번 37번은 4번 아니면 5번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의문이 드는 게 있는데 1번은 왜 안 되냐 통계적으로 봤을 때 고3 기준으로 22모, 6모에 한 번 나오고 안 나왔어요 지금. 따라서 제발 1번으로는 찍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38번부터 39번 삽입 문제인데요. 요즘 난이도가 급상승하고 있는 문제 유형이죠. 이거는 4번으로 미는 걸 추천합니다. 보통 1번, 2번 삽입은 확률이 낮아요. 또 장문 41번부터 42번 그 두 문제 있는 거는 1번이나 5번을 미는 걸 추천하는데 이게 왜냐하면은 그 앞에서 1번이나 5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확률이 낮아요. 따라서 그 약간 번호를 채운다? 이제 안 나왔으니까 그런 마지막에 채운다는 느낌으로 1번이나 5번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논리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텐데요. 21번부터 24번 그러니까 이 주 대입파 문제는 보통 자신의 주장을 맨 처음에 내놓으면서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재정리하는 식으로 글을 작성하는데 이러한 성질을 이해하면은 21번부터 24번의 지문의 중심적인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선지 중에서 주제와 가장 가까운 그런 문장을 고르면 대부분 맞습니다. 특히 21번 그 함의추론 문제는 보통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또 29번 어법 문제인데요. 대부분 요즘은 내는 문제 유형이 약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설명해 드리자면은 복수 동사인지 단수 동사인지 구분, 또 대동사 do, does인지 그냥 동사인지, 또 관계 대명사인지 관계 부사인지가 있는데 그중 정답일 확률이 유력한 게 관계 대명사인지 관계 부사인지예요. 보통 그걸 묻는 문제가 4번에 많이 나오는데 따라서 4번의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또 35번 무관한 문장은 보통 3번 혹은 4번으로 찍는 게 좋아요. 무관한 문장 문제는 거의 한 팁을 드리자면 1번, 2번 문장까지 보고 주제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1번, 2번까지 문장을 보고 주제를 확실히 찾은 다음에 3번, 4번, 5번에서 이상한 문장을 찾는 그런 게 제일 중요합니다. 3번 혹은 4번에 보통 분포하고요. 1번부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3번, 4번으로 찍으시길 바랍니다. 또 추가 팁이 있는데요. 도표 문제를 풀 때는 보통 5번부터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경우가 제일 효율적이고요. 인물 소개, 그 도표 바로 밑에 있는 인물 소개 파트 부분은 하나하나 위에서부터 읽어가면서 1번에 해당하는 거 고르고 2번 고르고 3번 고르고 따라서 여기 쭉 판단하면서 내려오는 게 훨씬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마치며 찍기는 말 그대로 최고의 수단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자기 힘으로 푸는 거예요. 웬만하면 다 푸시길 바라는데 그래도 모르는 문제가 한두 개 나오잖아요. 따라서 그 문제 찍어서 맞추면 기분 좋잖아. 그죠. 따라서 그러니까 한번 잘 듣고 한번 잘 찍으면 좋고 다 잘 풀면은 그래도 좋고 마지막으로 열공하시고 감사합니다.